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메디컬 빌딩 사기 분양의 끝판왕, 아파트의 끝판왕에 나쁜 부동산의 끝판왕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있다면 상가에는 바로 이 메디컬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건물 이렇게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약국은 떼돈 벌겠네, 건물주가 약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흔하게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그걸 말하죠. 메디컬 빌딩입니다. 메디컬 빌딩. 그냥 언뜻 보면 당연히 병의원들이 온갖 종합병원 레벨로 쫙쫙쫙쫙 꽉 차 있으니까 공실도 적고 임대료도 높고 병의원 특성상 임차기간이 매우 기니 공기업급으로 거의 길죠. 기니까 한마디로 최고의 상가 투자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타워, 종합병원 못지않다. 보통 광고할 때 뭐 서울 모구에 위치한 이런 식으로 광고가 되는 거죠. 메디컬 빌딩의 경우 기존 오피스 빌딩의 변형된 형태로 뭐 병의원이 입점해 있다, 일 평균 방문 환자 수가 몇백 명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런 기사 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0, 300만 원이면 기사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의 말에 의하면 입주 기간이 길고 임대료 없이 타 업종보다 높게 받아서 뭐 수익률도 일반, 저 프라자 상가라고 하죠. 프라자 상가에 비해서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그 메디컬 빌딩이라고 아시겠지만 뭐 메디컬 빌딩이라고 따로 뭐 건축법상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법상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프라자 상가예요. 프라자 상가인데 잘 안 되니까 프라자 상가가 요새 그 상가 분양이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이분들이 꾀를 낸 겁니다. 원래 메디컬 빌딩은 메디컬 빌딩이라고 나와 있는 건물에 분양을 받아서 거기 병의원이 입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강남이나 이런 곳에 자연스럽게 밀집하다 보니까 군체의식 비슷한 거죠. 밀집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여기 의원 하나 들어오고 뭐 하나가 빠지면 여기 또 모여 있으니까 이분들은 모여 있으면은 집객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요새 이제 광고하는 메디컬 빌딩들은 보시면 도면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신기하게 도면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메디컬 빌딩이라고 분양하는 이제 프라자 상가가 한 10개가 열리면 한 6개가 도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얘기는 뭐냐? 도면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허가방에서 최저가로 맞췄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 그 영업이 잘 안 되면 여차하면 건물을 안 올리겠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천편일률적이에 1층에는 이거 들어가고 2층에는 이거 들어가고 뭐 병의원 뭐 그 종목별로 이거 들어가고 뭐 요양병원 깔리고 뭐 깔리고 뭐 유명 프랜차이즈 깔리고 뭐 사업 설명서도 뭐 복사 붙이기 그 현장 위치만 바꾸면 나머지는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죠. 그리고 이제 선임대 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분양받고 준공을 어느 정도 앞두면 임차인을 구하는 게 정석적인데 이 프라자 상가가 영업이 안 되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꾀를 낸 게 이거죠. 선임대 영업. 임차가 맞춰져 있다. 여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메디컬이죠. 이제 무슨 병원 임대 확정, 뭐 임대 확정, 뭐 말도 안 되지만 스타벅스 임대 확정,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과대 광고입니다. 그래서 유명 프랜차이즈랑 병의원이 미리 임차가 맞춰져 있으니 당신은 투자만 해라. 그러면 아까 그들이 말한 대로 높은 임대료와 공실이 없고 긴 임차 기간이 보장돼 있으니까 이 정도 비싼 돈값을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경쟁력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는 선임대 안 하죠. 직접 사서 들어가죠. 이분들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뭐가 뭐 진실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진실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서 저게 들어가니까 괜찮아 보인다 싶은 유명 프랜차이즈는 선임대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특히나 뭐 그 S로 시작하는 별로 시작하는 그 프랜차이즈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특히나 병의원 맞춰져 있다 그러면 그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위에 올라가서 여기
그분들이 이제 믿음이 필요하니까 네, 여기는 무슨 과, 여기 무슨 과 들어 있다고 안내를 하는데 그냥 텅텅 비어 있으면 믿지를 않으니 네, 병의원의 그 의료 장비를 몇 대, 소파 몇 개,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여기 들어온다 믿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인테리어와 장비 값은 네, 분양가에 당연히 녹아 있는 부분입니다. 녹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여기 화성, 향남, 신도시 내 의사 3명이 떼지어 병원 떴다방 컨설팅 피해 제보 쏟아져. 한마디로 이 시행사와 네, 의사분들 일부죠. 당연히 극히 일부의 그 부도덕한 의사분들이 작당을 해서 네, 여기 이렇게 많은 병의원이 들어오니까 네, 홍보를 하고 수분양자를 유치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네, 그렇죠.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돌연폐업, 네, 돌연폐업 이런 거죠. 그래서 메디컬 빌딩 컨설팅, 창업 컨설팅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연합진료 불가라는 게 보시면 그들이 내세우는 그들이 얼마나 그 허술하게 그 사기도 머리가 좋아해질 텐데 허술하게 치는지 하면 그들이 들어와 있는 무슨 과를 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연합진료가 불가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면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연합진료가 가능한 과만 묶어놔야 될 텐데 어느 한 곳도 네, 다 보십시오. 그 메디컬 빌딩 들어온다는 병의원 리스트를 보시면 객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연합진료가 안 돼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그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즈에 그 많은 과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분양의 주체자인 시행사, 분양을 대행했던 대행사, 병원 약국을 분양 임대시킨 컨설팅 업자는 관계자일 뿐 책임이 없습니다. 그죠? 수분양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와 그 임차인, 네, 약국의 특히 약국의 임차인 잘못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네, 계약하신 그 약사분들 피해 사례가 어마어마합니다. 꼼꼼한 현장 파악과 결정이 필요하고 사실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하는 거죠. 메디컬 빌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것이지 메디컬 빌딩으로 시작부터 메디컬 빌딩으로 시작해서 분양을 하고 뭐 임차인을 찾고 임대를 맞추고 하는 물건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100개 중에 1개 네, 양심적인 메디컬 빌딩이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매우 디테일한 특약, 그들이 약속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은 파기되며 계약금은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네, 디테일하게 당연히 본인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특약을 특약을 적어준다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게 적기 때문에 네, 변호사를 대동하시거나 아니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셔서 매우 디테일하고 항목이 많게 철저하게 특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디컬과도 관계가 있죠. 당연히 메디컬 빌딩이라 그래도 1층에는 네, 편의점, 2층에는 가끔 이렇게 유명 셰프 타이틀을 단 프랜차이즈가 맞춰져 있다. 뻔한 스토리예요. 3층 이상부터는 병의원, 네, 1층에 편의점, 약국, 2층에는 셰프 타이틀을 단 네, 음식점, 무슨 강남에 무슨 누구의 그거 이름 빌려주고 법으로 가셔도 승소까지 6년, 최소 항소 포함하면 6년, 최소 6년인데다가 이기셔도 네, 아시죠? 과태료만 그들이 물품 그 과태료를 여러분들이 사기당한 분들이 돌려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담배권도 설정이 안 돼 있는 거는 당연히 리테일 본사와 가맹점주와 계약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 여기가 임차가 맞춰져 있고 그 계약서를 보셨다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가 리테일 본사에서 안 돼 하고 뻥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담배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셰프 타이틀, 셰프가 그 유명 셰프가 왜 네, 이런 데가 보통 이런 메디컬 빌딩이 기승을 부리는 곳은 신도시 상가, 그것도 프라자 상가니까 신도시의 핵심지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이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디컬 빌딩이라는 건 네, 빌딩 브로커가 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요새 기승을 부리는 데는 신도시, 네, 신도시 프라자 상가가 네, 잘 안 되니 이들이 네, 약간 핵심지에 있지도 않죠. 핵심지가 만약에 사거리가 이렇게 있다고 역세권이 있다고 치면 이런 데 들어갑니다. 이런 데 있는 이제 프라자 상가의 메디컬이라는 탈을 씌워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굳이 말씀드리면 양산 이런 데가 있겠죠. 양산 그리고 새로 생기는 뭐 신도시 중에 이제 상가가 잘 안 되니까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이 깔리다가 이걸로 해먹고 지역주택조합으로 그 다음에 해먹고 이거 다 떨어지면은 뭐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테크트리가 있어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상가 다 하고 그 다음에 프라자 상가 역세권에 하고 이것도 안 되면 약간 떨어진 데다가 일단 메디컬 빌딩이라는 이런 괴이한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일부 부도덕한 의사와 원장들과 담합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도시 같은 데는 선임대 신규 메디컬 빌딩 그리고 구도시 같은 데도 없느냐 하면 그들이 돈을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는데 어디라고 거부를 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요양병원 규제 아실 거예요. 요양병원 규제 이후에 신규 요양병원 물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제 그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신규로 요양병원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전에는 요양병원이 나름 아시겠지만 그 상가 분양시장에서 나름 핫했는데 그 규제 이후로 싹 사라졌죠. 그럼 그 물건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쵸? 어디로 갔느냐? 그 펜스 쳐놓고 안에서는 뭐 하는 척 하면서 한 2년, 3년 질질 끌다가 갑자기 빌딩 이름 바꾸고 타이틀 바꾸고 지역주택조합이랑 비슷하죠. 묵혀뒀다가 마치 새로 나온 메디컬 빌딩이냐 변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디컬 빌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럽게 생겨서 하나 둘씩 모여서 그 건물 자체가 메디컬 빌딩이 되는 것이지 시작부터 메디컬 빌딩을 타이틀을 달고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도심의 1급지 아닌 곳에 들어간 물건 중에 과연 성공적으로 병의원이 가득 들어서고 그걸 보고 들어가신 그 투자자분들이 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뭐 의료특구는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의료특구 영등포에 있는 그것도 뭐 제대로 됐는지 미심하지만 그거 하나 말고는 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컬 빌딩 자체도 무슨 규정이 돼 있는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물건이 아닐 뿐 그냥 프라자 상가예요. 그리고 의료특구라는 말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여기는 병원 부지다. 이 땅은 병원밖에 못 짓는다. 3종 새빨간 거짓말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 약간 벗어난 한물간 빠져있는 이 프라자가 잘 안 되는 그런 지역 예를 들면 양산 굉장히 핫하죠. 이런 쪽에 들어서는 이런 물건들 선임대 맞춰져서 뭐 말도 안 되는 새빨간 아시죠? 그 나중에 소송을 걸으셔서 이기셔도 그 무슨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태료 최대 1억이에요. 그냥 1억 내고 과태료는 나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낼 수 있는 돈도 아니죠. 그래서 아파트에는 지역주택 조합이 있다면 상가에는 이 메디컬 빌딩으로 위시한 선임대 맞춰져 있다고 광고하는 특수상가라고 볼 수 뭐 메디컬 빌딩 뭐 여러 가지 구실은 많을 것입니다. 최악의 나쁜 부동산이다. 지역주택 조합급의 최악의 나쁜 투자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부도덕한 그 시행사 및 업자, 의사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